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히 내가 듣고 싶던 말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 사람도 똑같이 좋아했습니다. 만난 지 2주 만에 매일 꽃이 왔습니다. 3주 차엔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주 차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히 순진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똑하고 멀쩡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덫 안에서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혹은 지금의 당신 자신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무서우신 분은 지금 구독 누르고 같이 버텨보시죠. 지수 씨는 평범한 32살 직장인이었습니다. 연애에 딱히 서툰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주변에서 너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런 지수 씨가 민준 씨를 처음 만난 건 지인 소개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민준 씨는 지수 씨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어릴 때 꿈, 별것 아닌 습관들까지 전부 기억했고 전부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 노래 진짜 좋아해. 나도 어릴 때 그런 꿈 있었는데 너 정말 나랑 너무 잘 맞는다. 따뜻한 햇살, 웃음소리.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았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어김없이 꽃이 와 있었고 자기 전엔 항상 긴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자는 동안 내 꿈 꿔. 지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인가?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친구들 약속을 잡으려 하면 민준 씨가 서운해했습니다.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혼자 있고 싶다고 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지수 씨는 점점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굴 만날지 작은 것 하나에도 민준 씨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지수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그 혼란 자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지수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이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답은 지수 씨의 의지나 판단력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뇌에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상 호르몬입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 분비되죠.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러브본비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끊임없는 칭찬, 선물, 연락, 공감, 이 자극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뇌는 그 사람을 생존에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파민은 지속될 때보다 예측할 수 없을 때 훨씬 강하게 분비됩니다. 슬롯머신을 떠올려 보세요. 당길 때마다 돈이 나오면 중독이 안 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러브본비가 끝난 자리에 찾아오는 건 비난과 무관심입니다. 지수 씨가 민준 씨에게 숨막힘을 느끼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는 이미 그 사람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중독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러브본비에는 정해진 각본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시간은 다르지만 그 순서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민준 씨가 지수 씨에게 했던 모든 것들, 매일 오는 꽃, 잠들기 전 음성 메시지, 완벽한 공감, 이 시기, 러브본버들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전문 용어로 미러링이라고 하죠. 또 상대의 취향, 말투, 가치관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나도 그거 좋아해. 우리 정말 잘 맞는다. 이런 사람 처음이야. 느껴지시나요? 이 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인지 하지만 이건 발견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중독이 완성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들은 태도를 바꿉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연락이 조금 늦어집니다. 칭찬이 줄어들고 대신 작은 지적이 생깁니다. 너 요즘 왜 이래? 전에는 안 그랬잖아. 지수 씨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하면 예전의 민준 씨로 돌아올까? 그래서 더 잘해주려 했습니다. 더 맞춰주고, 더 참고, 더 노력했습니다. 바로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굴레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 통제를 위해 힘을 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러브 본번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혹은 새로운 대상을 찾은 순간, 당신 곁을 떠납니다. 그것도 아주 갑자기. 지수 씨가 민준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건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 우리 그만하자. 더 이상 감정이 없어. 6개월 전 매일 꽃을 보내던 그 사람이 문자 한 줄로 사라졌습니다. 지수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받은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용당한 거였구나. 그 깨달음이 사랑보다 더 오래 아팠습니다. 여기서 잠깐 러브 봄비가 연애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 짐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재산을 바쳤고 가족을 끊었고 삶을 통째로 맡겼습니다. 결말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1978년 918명이 그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918명, 이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대학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러브본비에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잠깐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사이비 종교 피해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개의 사이비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1954년 창시된 이 단체는 처음 접근할 때 언제나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외롭거나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따뜻하게 밥을 사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우리가 가족이에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따뜻함이 통제로 바뀝니다. 재산을 헌금하고 가족과 연락을 끊고 단체의 결정에 삶 전체를 맡기게 됩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진짜 행복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아마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직접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방식은 정교합니다. 처음엔 종교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취미가 같다며 말을 겁니다. 같이 밥을 먹고 고민을 나누고 너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느껴지시나요? 이게 민준 씨가 지수 씨에게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라는 걸 신뢰가 쌓이고 나서야 성경 공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서히 고립이 시작됩니다. 가족과 멀어지고 친구와 멀어지고 어느새 그 단체만이 자신의 전부가 됩니다. 탈퇴한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행복했거든요. 연애든 종교든 패턴은 언제나 같습니다. 먼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을 인질로 잡습니다. 직장 상사가 너 정말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친구가 너만 내 진짜 친구야 라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씩 멀리하게 만들 때 가족이 나는 너만 믿어라며 모든 결정을 대신 내려주려 할 때 그 온기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면서 자신이 했던 행동이 떠오른 분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게 다음 챕터에서 드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러브봄비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사이비 교주, 통제하려는 사람들. 근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한 번쯤 러브봄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평소와 다르게 완벽해지려 했던 상대가 떠날까 봐 두려워서 과하게 잘해준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손들 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나쁜 사람인 걸까요? 아닙니다. 러브봄비와 진심, 어린 애정 사이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통제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진짜 사랑은 당신이 아니요 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혼자 있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래, 푹 쉬어. 나 이번 주는 친구들 만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오케이, 재밌게 놀다 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 당신이 없는 시간도 괜찮은 사람.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눈물을 보이거나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심는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통제입니다. 지수 씨는 민준 씨와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헤어지고 나서도 한동안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일 수 없었다고. 그 말이 러브봄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일 수 없게 만드는 관계. 그게 바로 러브봄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러브봄비는 특별히 순진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교수도 당했습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속도를 의심하세요.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깊어지는 관계는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감정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계를 그어보세요. 한 번쯤 작은 아니오를 말해보세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이번 주는 내 시간이 필요해. 그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고립을 경계하세요.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있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설계된 고립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수 씨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준 씨를 만나는 동안 멀어졌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대부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반겨줬다고 합니다. 지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숨 막힌다고 느꼈던 그 순간 그게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좀 더 일찍 믿었어야 했는데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느껴진 분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당신의 본능은 대부분 맞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러브봄비 이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가스라이팅을 다룹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다음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